스카우터의 생기부 리얼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 스카우터의 생기부 리얼 분석 진행을 맡은 스카우터 하이훈입니다. 지난 경제학부 편에 이어 오늘은 행정학과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처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신 고교명, 고교 유형, 반 번호를 포함한 지원자의 소속 고등학교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성별, 종교,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또한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실적 중 활동 내용, 독서활동 역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도 개인 신상이나 지역, 학과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그럼 두 번째 출연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행정학과입니다. 행정학과 소속 입학자 구현우 스카우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에 합격한 구현우 스카우터입니다. 오늘 제 생기부를 바탕으로 우리 행정학과를 꿈꾸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모두 전수해주고 가겠습니다. 과연 총장 장학으로 입학한 구현우 스카우터의 생기부는 어떨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합시다. 다만 스카우터의 생활기록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딘가요? 저는 무엇보다도 인재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인재상이 더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요? 그게 어떤 건가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전부 사회적 약자나 복지활동 중심으로 생기부를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복지학과 인재상에 맞춰서 탐구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수시 원서를 쓸 때 행정학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제 생기부가 행정학과 인재상에도 잘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원서를 쓰기 전까진 사회복지학과 인재상에 맞춰서 준비했지만 연우 스카우터의 생기부가 행정학과 인재상에도 잘 맞았던 거군요. 네, 두 학과가 분명히 접점이 있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경제학부 편에 이어 이번 행정학과 편에도 인재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행정학과 인재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2027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인재상은요. 첫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둘째, 사회 문제와 공동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 셋째, 공동체 가치와 봉사 정신을 중시하고 의사소통, 갈등 조정,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역량을 갖춘 학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2027학년도 인재상이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우 스카우터의 생기부가 행정학과 인재상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인재상에 적합해도 면접에서 왜 사회복지학과가 아니라 행정학과에 지원을 했는지 하는 질문을 무조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때 전 어떻게 답변을 했었냐면 추상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복지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 학과의 연관성과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연결해서 답했던 것 같아요. 생기부 전반적인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복지 무쇠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복지랑 연결 지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했었는데요. 그래서 수학, 영어, 정보, 심지어는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과목에서도 복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학에서 복지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 수학 2에서 함수의 연속성을 탐구할 때 누진세의 공정성을 주제로 다뤘어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 진로 활동에서 소득 5분위별 건강보험료율 차등 인상제도를 고안했던 경험과 연결되거든요. 세제와 보험료율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야 공정한 건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 간의 연계를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신 건가요?
네, 특히 2학년 때 서울시립대학교 인재상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하나의 탐구를 다른 활동으로 이어가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탐구를 하면 다음 과목에서 어떻게 심화할 수 있을지 미리 그려보고 선생님께도 제안 드리기도 하면서 스스로 연결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생기부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뭔가 탐구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꼭 뭔가를 만들거나 팔거나 고치거나 하는 게 되게 여러 번 나와가지고요. 맞습니다. 보고서뿐만 아니라 활동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2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주제로 탐구를 했었는데 그때 휘카페에 방문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휘카페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탐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통계나 논문으로는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느끼기가 어려워서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방문해보니까 어땠어요? 다른 카페에 비해서 손님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꾸준한 교육과 훈련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느꼈거든요. 그게 탐구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원과 관심이 있으면 자립이 가능한데 경계선 지능은 워낙 인식이 낮아서 복지 혜택에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는 건 어떤 에피소드인가요? 제가 3년 내내 사회과학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ESG 관련한 탐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 약자 계층이 기후 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ESG 활동을 탐구에서만 그치지 않고 직접 텀블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개가 넘는 텀블러를 직접 판매했고 수익 전액은 환경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탐구를 하다 보면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로만 끝내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직접 해보는 활동들을 교수님께서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면접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한계가 무엇인 것 같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헌법과 장문 세특에서 이제 연결지어서 답변을 했었는데요. 세특의 노인 빈곤율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저는 탐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일본의 약 2배라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원인을 찾아봤었는데 일자리 창출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는 단기 단순 노무직 위주예요. 그래서 반면 일본은 정부가 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년을 연장하고 기존 직원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이 일자리의 질과 연속성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냥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까지 연결했던 거죠. 그러면 세특 내용이 그대로 면접까지 이어졌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특을 쓸 때 진짜 내가 공부하고 생각한 내용을 담아야 해요. 그 면접관들도 생기부를 다 읽고 들어오니까 피상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탐구하고 결론을 낸 활동들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연우 스카우터님의 이야기로 행정학과를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학과를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적어왔는데 좀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시는 정말 원하는 대로 흘러만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생활기록부를 준비했지만 결국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활동도 헛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향해 쏟은 노력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남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장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대학교인 만큼 남은 수험생활도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상 행정학과 선배의 생활기록부 리얼 분석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스카우터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